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스앤젤레스 지사는 지난 23일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김치의 날 결의안은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 및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계 추석호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 쉐런 쿼크 실바 주 하원 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이며,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은 배추와 무 등 주 재료에 소금과 양념, 채소 젓갈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김치산업 진흥, 김치문화 개선과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통과에 앞장선 최 의원은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해 김치의 날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중국이 김치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로잡고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미국에 알리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처리 직후 캘리포니아 주도 세크라멘토에서는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김치 홍보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김치의 날 제정은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친남방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려 올해 1억 8천만 달러 김치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제1회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인 오는 11월 22일 LA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 K푸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치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한국인의 김치에 대한 입맛과 김치 문화에 대한 DNA는 바꿀 수 없음을 확인해 보면서 김치가 미국에서까지 또아리를 들면서 세계인들의 건강과 맛깔을 사로잡는 K푸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관련해 우리가 가장 듣게 되는 말이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것인데, 모두가 채소가 좋다고 하지만 정작 채소를 많이 먹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우리나라가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소득이 들면 고기 소비량이 늘고 채소의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모두가 건강에 관심이 있고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역시 음식의 핵심은 맛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소득이 늘면서도 채소의 소비량이 줄지 않아 세계에서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채소가 다른 나라 채소보다 유난히 맛이 좋은 것일까요?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채소를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김치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 프로그램에서 라면이 나쁘다고 해도 맛있다고 라면을 먹는데,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챙겨 먹는 것은 그래야 건강이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훨씬 더 맛이 있으니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이론이 아니라 채소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소의 95%는 물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인데, 그래서 칼로리 대비 포만감은 가장 높은데, 현대인에게 넘치는 것은 칼로리이고 부족한 것이 식이섬유와 칼로리 대비 포만감이라 채소가 더없이 좋은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맛에 있습니다. 채소 자체에는 성분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쓴맛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을 만들었고, 동물은 그런 독을 피하기 위해 많은 수용체를 만들어 쓴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독은 아니지만 우연히 이런 쓴맛 수용체에 결합하여 쓴맛을 내는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쓴맛을 줄이고 궁합이 잘 맞는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잘 무쳐내는 적절한 요리법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채소와 잘 어울리는 맛이
단맛도 신맛도 아닌 감칠맛입니다. 아무런 영양분이 없는 물이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일상 음식에도 외국의 음식에도 분명 여러 효능이 있지만 김치에만 더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채소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우리 민족은 벌써 2000년 전부터 터득해 그 가치가 글로벌 시대에 적중되고 있다고 김치의 세계화, K푸드의 위상 급등이 이를 확연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2020년 겨울에 시작된 김치와 파오차이의 원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에 삼계탕은 중국 음식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한국에서 현중 분위기를 키우고 있으며, 김치와 삼계탕을 둘러싼 논쟁을 놓고 중국의 역사 왜곡을 지정하는 동북공정에 이은 문화공정, 음식공정, 김치공정, 인삼공정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에 시작돼 2007년 초반 사업이 종료된 동북공정은 중국의 근대사 연구 국책 사업입니다. 동북공정의 배경에는 21세기 들어 거세진 애국주의 기반을 둔 중화우월주의가 숨어 있는데, 중국은 1990년대부터 애국주의 고취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G2로 부상하며 중국의 힘이 세지자 중화애국주의는 분노한 청년과 그보다 어린 세대를 지칭하는 소보는 같은 팬덤 민족주의 성향의 그룹을 낳았습니다.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배경으로 이들의 숭배 대상은 중국과 한족이었습니다. 애국주의는 필연적으로 전통문화를 중시하고 집단 정체성의 기초를 제공해주는데, 음식은 집단 정체성의 자양분으로 더할 나위 없이 활용됩니다. 김치가 중국에서 전국적인 이목을 끈 건 2003년 사스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김치가 사스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 기업과 조선족이 만든 김치가 큰 인기를 얻었으며, 당초 중국인들에게 파오차이는 사스 때 유명해진 한국식 김치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논쟁이 된 파오차이는 스촨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2001년부터 파오차이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파오차이는 중국에서 전국적인 음식이 아니면 중국인들이 더 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의 애국주의 분위기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전통 먹거리를 중국 음식이라고 왜곡하는 시도도 계속될 게 분명합니다. 만우절 기사를 빙자해 딤섬과 허커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문화나 역사 영토를 둘러싼 감정 싸움이 좋게 해결된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음식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국제표준화기구 등재 등을 통한 다양한 브랜드 지키기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고,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결의한 김치의 날이 애국주의와 무대포로 무장해 할레반식으로 덤벼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의 비법과 해법을 앞당겨 줬다고 강변해 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1년 먹거리 준비로 김치를 빼놓지 않았고, 김장을 통해 푸른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김장 문화는 이웃 간 사랑과 연대감, 정체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3년 세계 6번째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김치는 가열하지 않아 각종 영양소가 살아있고, 발효 과정을 통해 젖산이 생성돼 유해균의 증식을 스스로 억제하고 살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발효식품으로 김치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건강 전문 잡지 헬스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스페인 올리브유, 인도 렌틸콩, 일본 낫또, 그리스 요구르트, 대한민국 김치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대한민국 김치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김치의 효능과 영양학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반면,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김치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김치 효능 정보 전달, 홍보,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김치 가치의 인식 제고로 중장기적인 김치 소비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세계 김치 연구소를 중심으로 김치 관련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김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도 늘려야 하며, 특히 저형 김치 개발이나
식중독균 방지 등 세계인의 입맛과 맛깔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줄기찬 노력과 정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그래야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이 더욱 빛을 발하며 다시는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란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